이준석 후보님이 던진 논쟁거리를 꼭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진짜로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지연 말단적인 퀴즈풀이를 계속 했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식으로 돈을 풀다 보면은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박을 꼭 해야 되냐고 또 좀 답답하지만 몇 달 전에 민주당 아니라고 다 해봐야 끽해봐야 20-30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안 한다고 했는데 편성한 돈이 13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준석 후보의 공격은 그럼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 얘기하자 보면 무식한 논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 논쟁이 이게 사실 그 호텔 경제학 뭐 지난 TV 토론에서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이제 그림 올린 거 있잖아요. 이제 일종의 승수 효과 얘기하는 거 케인지언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랑 한번 붙었어요. 붙었는데 일단 내용은 저 그림대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차피 아실 테니까 한 마을을 가정해서 이제 이게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동성 공급 얘기잖아요. 예, 유동성 공급 얘기요. 이 유동성은 청산 결제 없는 국가 신용이죠. 원래는 국가 모델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한 마을에 이제 10만 원 예약하고 이렇게 뭐 그러면 거기서 호텔이 뭐 사고 그 뭐 가구점에서 치킨 주문하고 치킨집이 뭐 또 하고 이렇게 돌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약 취소하면 좌라락 역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 논쟁이 붙었는데 아무튼 저거 가지고 방금까지도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페이스북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어요? 예. 네, 오늘 뭐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제 끝까지 또 저 의정부 집회가 의정부 유세 가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건 이제 본말을 그 왜곡하지 마라, 본말을 전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하셨는데 저 모델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적하는 부분 뭐 일견 타당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호텔 경제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론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그 과중한 그 평가고 일단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서 뭐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예시를 든 거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이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이제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의 대표적인 논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표에도 보셨겠지만 어쨌든 10만 원이 도는데 똑같은 10만 원이 도는데 그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이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또 돌고 도는데 경제 똑같은 거 아닌가 이 논쟁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게 또 어떻게 경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말씀을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10만 원이 그냥 10만 원씩 사용해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이렇게 10만 원씩 10만 원씩. 예. 예. 그건 뭐 승수 효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호텔이 취소돼도 예를 들어서 호텔이 취소되면 호텔 주인은 굉장히 열받고 사실은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돈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경제에서 경제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수한 조건 하에서도 실질적인 경제에서도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혹은 뭐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광 대표님 잘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게 방송 토론의 논쟁이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저걸 막 주장한다든지 공약을 내서 그러면 지적을 할 수 있는 2017년도에 일종의 지역화폐나 또는 공적 이전소득 복지 지원 같은 거 또는 어쨌든 기존의 서민 중산층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조건의 약자들이 외부 변수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이 돌았을 때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나중에 취소가 됐다도 한 바퀴 돌면서 그 호텔이 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이 좀 부자잖아요. 대신 호텔은 좀 손해를 봤지만 결국 자기들이 사야 될 거 샀잖아요. 궁극적 손해도 아니죠.
대신에 인근의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쭉 돌면서 매출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극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놓은 것뿐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10년이 다 지난 걸 꺼내가지고 마치 이재명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 부터가 전 난센스다. 그리고 다 떠나서 자 공적이전 소득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서민 중산층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갑자기 경조사비만 늘어나도 또는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금이 좀만 늘어나도요. 이게 코로나 때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요? 우리 두 번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집집마다 정말 소비력도 생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고 동료 경제도 웃음꽃 피고 그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걸 시비를 거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도 시비 걸 게 없으니까 2017년대 페이스북에 올린 걸 굳이 찾아갖고 전혀 논쟁 대상도 안 되는 것을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호텔 경제학을 호텔 경제학도 아닌 거죠. 2017년도에 아 이런 극단적인 설명도 있을 수 있다라고 시민들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매우 잘못된 문제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신호 평론가님 보실 때 이 예시가 조금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이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저 예를 그럼 왜 주장하냐 네. 이 얘기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딱 질문하시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예시는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흠이 많아요. 네. 아주 뭐 극단적인 예시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예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예시가 이재명 경제 공약의 본질이냐? 기자님이나 우리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준석 대표도 아마 알 거예요. 이재명 경제의 핵심은 뭐겠어요? 지금 이 예시를 굳이 들었을 때 핵심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를 들어 유동성을 누가 공급할 거냐?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가면 승수가 높아지겠느냐? 그렇죠. 그게 지금 꼭 필요하냐? 뭐 이런 게 논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그래도 지성인이라면 알 텐데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저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 뜻도 네. 또 정책의 방향이 뭔지도 알면서 네. 저기 지연 그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든 예시 그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예시의 오류 몇 개를 굳이 침소봉대하면서 이 전 국민 퀴즈 놀이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지성이 할 일인가? 네. 또는 전 언론과 우리 경제학을 알지도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참 관심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이 네. 이준석이 던져주는 떡밥 때문에 우리가 퀴즈 풀이 이거 해야 됩니까? 질문도 뭔지 아시죠? 이 예시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예시에 오류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과하라 서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지 한번 말해봐. 이러죠. 전 국민이 이준석이 던져준 떡밥에 퀴즈 놀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준석 대표 이게 뭐 무한동력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구상에 무한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어.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때 지역 앞에 했습니다. 경기도가 딴 데보다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조사된 양이 아마 딴 데보다 조금 더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뭐 KDI도 이게 과연 코로나 때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2번 나간 거, 또 각종 지역 앞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KDI 같은 국가급 연구기관에서도 이게 효용이 있어 없어? 또 어디에 좀 특화돼서 효용성이 조금 높고 어디는 좀 떨어져? 이거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근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라는 이런 쪽에서도 싱크탱크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어요. 딴 데보다 조사한 게 많아. 근데 제 기억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승수가 높다고 말한 보고서가 0.4로 저는 기억해요. 틀릴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 제 느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었고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라고 뭐 김문수 후보가 뭐 GTX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정책에 가장 유리한 보고서도 0.4 언저리예요. 네.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를. 네. 누가 1위라고 주장했어요. 네. 안 했잖아요. 네. 안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무한동력 아니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죄송합니다. 경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꼬투리 잡아서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예를 다시 한번 본인의 극단적 가정으로 꺾어서 질문 던져놓은 거를 우리가 왜 그 퀴즈 풀이해야 되지 맞춰야 됩니까? 한계가 있는 예시죠. 왜 한계가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려봐요. 그렇죠. 굳이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호텔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 화폐 무한 공급론의 시작은 항상 국가입니다. 그렇죠. 호텔 여기서 국가예요? 아니에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 신용이 교환해 있어야 줄 돼. 수 있는 신용이 있어야 돼. 돼요. 근데 이제 호텔로 치환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 우리가 그쵸. 모르냐고요. 알죠. 근데 왜 국가도 아닌데 호텔 예시를 들었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비난. 이거 말도 안 되죠. 호텔이 국가가 아닌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텔이 마지막에 취소해도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그거 부정합니까? 그거 부정 안 돼요.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경제는 성장했어요. 그럼 호텔은 2배 손해 보겠네? 손해 보죠. 그 여기서 이 예를 전제한 이런 이 시뮬레이션을 누가 부정하냐고 맞는 얘기지. 그다음에 또 하나 호텔이 처음에 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이거 채무예요. 예약금이잖아. 그렇죠. 호텔이 처음 그러니까 국가는 화폐를 처음 발행할 때 채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채무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발행해. 네. 여기 호텔은 예약금이 받았다는 전제 하에 돌렸습니다. 그렇죠. 예약금은 보증금이에요. 디파짓이에요. 이거 갚아야 될 돈입니다. 우리 전세 보증금처럼 회계상으로 이게 채무로 잡혀요. 다르죠. 누가 몰라요. 그거 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를 돌려놓고 이게 나중에 취소가 됐는데 자기는 써버렸어. 양방으로 빵꾸 나는 게 채무 갚아야 되죠. 나중에 쓴 돈에 대해서 자기는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아는 얘기지. 이거 인정하면 뭐 큰일 나요? 전 대한민국의 지성이 수많은 경제학을 했다는 분들과 뭐 경제방송 등등등 우리 같은 프로에서도 이준석이 던져준 이 말도 안 되는 떡밥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지성을 허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주목해야 되는 네. 거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낸 거에 본뜻도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고 싶은 본뜻도 제가 한번 추론해 보자면 추론하자면 왜 승수가 낮은 혹은 낮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죠. 지역 화폐라든지 일단 그 직접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정말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이라고 나는 추론해 봐요. 네. 그러면 승수가 높은 분야가 어딘데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건설 경기 늘 우리가 지금 과거 사례 보면 승수가 높다고 착각들을 해왔어요. 네. 왜냐? 이거는 정맥주사 같아요. 오늘 뿌리잖아요. 현장에서 오늘 돈 받아갑니다. 그렇죠. 승수가 높아요. 그리고 건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옛날에 높았어요. 유혹을 많이 느끼죠. 근데 하다못해 건설 경기라도 살리자고 거기에다 돈 넣으면 건물이라도 남지 않느냐. 그렇죠. 돈은 돈대로 뿌려지는데. 네. 근데 왜 직접 주느냐.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본 게 본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론이든 지성도 과연 이재명 표의 이 지역화폐론 또는 자영업자 우선 지원 대책론 뭐 이런 것이 승수가 몇일까? 정밀하게 더 설계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그게 경제학 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낸 퀴즈에 다 함몰돼 있다. 무의미하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논쟁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예를 들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공약을 실천하고 추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쟁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여론들이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네. 왜 돈을 풀려고 그래. 그러면 사실 여론이 안 일어나면서 오히려 굉장히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논쟁이 좀 잘 풀어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또 저는 어떤 지점도 봤냐면 그러니까 계속 요즘 이제 토론 같은 데에서 마치 장학 퀴즈가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 얘기를 하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뭔지를 아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그다음에 승수 효과가 뭔지를 네. 물어봐요. USDT. 그다음에 뭐 현대 화폐 이론이 뭔지를 물어봐요. 아니 장학 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는 사실은 모든 후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이 지점은. 그러니까 아까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그겁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내수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돼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거느냐.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후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뭐냐면 민간 중심의 규제 혁파에서 네. 경제를 살리겠다 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부채를 탕감시켜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생산성을 올리겠다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영업 뭐 이런 뭐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내수 살리기 네. 이걸 단기로 보고 장기에는 뭐냐면 AI 투자하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논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옳고 그르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뭐 승수 효과를 아냐 케인지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너무 피곤해요. 그 끝나자마자 저한테 엄청 전화가 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반박을 하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요. 다 뭐 이해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경제학 교과서를 밤새 정리하고 아니 학원 하나 던지니까 알죠 아는데 그걸 또 설명해 주려면 그렇죠. 2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저께 그 이광수 대표님이 매불쇼에서 명 강의를 했어요. 최욱의 MC가 감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정주 기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사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는 누가 고른해서 이준석이 그렇게 좋아했던 박근혜가 당선되던 대선 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10년도에 빨간 현수막으로요 박근혜가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전국에 걸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도 걸었어요. 경제민주화 개념도 김종인이 뭐니 다 했어요. 그때랑 비슷한 이야기로 호텔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이 도는 게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아난다. 승수효과든 뭐든. 다만 저는 그건 아쉽더라고요. 취소 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취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썩 유쾌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노쇼라고 공개하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소는 많이 하잖아요. 노쇼라고 또 이준석 지자들이 막 노쇼를 왜 옹호하냐. 아니 거기 어디 노쇼가 있어요. 취소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취소하는 거죠. 사실 노쇼는 예약해놓고 잔뜩 시켜놓고 안 가버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그건 또 다른 건데 어쨌든 취소라는 예는 설령 취소가 돼도 돈은 돌아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호텔은 동네에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는 돈이 돌아왔고 상당히 도움이 됐죠.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취소란 말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얘는 뻔하잖아요. 복지소득이든 지역화폐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누리 상품권이든 그런 게 지역의 경제를 살려낸단 말이죠. 순환효과가 있고 그 예를 든 건데 그러면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뭐가 더 성과가 있는지 또 복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이런 걸로 논쟁하면 좋지 막 말장난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이런 것은 별로 국민들에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아셨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말 그대로 두 개 파트 같아요. 비유는 딱 100% 적절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아닌데 말 그대로 비유했으니까. 비유죠 근데 비유. 말하자면 이제 연준에서 뭐 코로나 때 달러 뭐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면 헬기 날려서 뿌리지 않아요. 그 비유를 한 거잖아요. 금리를 그만큼 인하시켜서 그렇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은행들이 저금리로 빌려가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해서 진짜 헬기 안 날린다니까.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헬기 밑에 있는 놈이 제일 많이 갖고 가게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가 헬리콥터 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비유가 나올 그것도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이준석 그걸 공개하겠네. 바이든을 공개하겠네. 네. 자기가 저는 미국을 공개하겠네. 그러니까 맨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미국은 왜 돈을 뿌리는지 학자금에 탕감해 주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비유는 그렇다 치고 뭐 그 비유는 어쨌든 그 우당탕탕 좀 실수한 게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대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예. 지역화폐 순환에 이게 승수효과가 과연 GDP를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민생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그럼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다른 방안이 필요하느냐. 그렇죠. 사실 거기에 문제점은 뭐가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산적이죠. 그래야 저희도 말하는 것도 사실 즐겁고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은 천사야. 저 앞에는 악마로 주장하잖아요. 윤석열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실제 여러분. 차라리 그런 논쟁은 좋죠. 근데 소비자들 입장이나 동네 경제 입장은 다거든요. 둘 다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이나 12만 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10% 할인해서 9만 원으로 살 수 있거나 이렇게 해줘. 비슷하죠.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위주로 쓸 수 있고 지역화폐는 자영업 전반에 쓸 수 있어요. 둘 다 대기업에는 못 써요. 그리고 둘 다 사용기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차라리 그런 논쟁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번 참 너무 엉뚱하더라고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자면 아까 참 정리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네. 같고요. 사실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드린 말씀처럼 그때를 반추해봤을 때 이게 정말 승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 보고서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만 뭐 개인적으로 의존합니다. 오늘은 0.18 제가 본 게 기억이 나고요. 네. 0.4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자꾸 우리가 예를 잘못 들면 큰일 나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이 뿌려지면
4만 원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높은 편이고 네. 18,000원 있었다. 이게 예를 낮은 편일 거예요 아마. 10만 원이 돌면서 전체 돌면서, 경제에서 예, 이제 끌어올린 효과가 이 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낮냐 높으냐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까 네.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음. 또 하나는 이게 그 지역별로 예전에는 좀 초반에는 썼었어요. 뭐 경기도는 경기도만 네.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맞아요. 서울은 안 한 적이 있고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어떤 식으로 파생 효과가 나왔는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지자체별로 남겨 각각 하는 게 좋은지 한쪽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 네.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 그때는 사실 코로나 이제 집합 금지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풀었어도 이 나중에 이 돈의 꼬리표를 쭉 쫓아가 보니까 특정 업종, 특정 지역, 저 특정 어떤 그 섹터에 돈이 몰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골고루 효과가 퍼지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퍼진 거야라고 했는데 반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돈을 쓰라고 풀어줘도 집합이 풀렸어도 집합 제한이 네. 풀렸어도 네. 찝찝해서 그런데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았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많이 풀려서 아. 자영업자 쪽이 조금 덜 풀렸다 하는 데도 있고 음. 자영업자 내에서도 식당 소매처럼 어려운 데가 조금 덜 풀리고 네. 오히려 집합이 아닌데 소비자가 많죠. 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골프채 바꿨어요. 네. 지원금 받아서. 그쵸, 소고기 먹고 네, 소고기 먹고. 예, 그러니까 사치제로 간다. 네, 뭐 사치제로 이 소리죠. 간 그쪽이 오히려 성과가 더 높았어요. 네. 이런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안아서 만약에 이제 민생 지원 대책을 한다면 네. 이번에는 전국 집합 제한이 없죠. 그러면 캡을 어디로 씌울 건지 네. 또 기간을 얼마나 했을 때 빨리 쓰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동안 사실은 이 승수가 낮아진 것도 사실 이 망에 깔리는데 조금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각 지역마다 지금 지역화폐 다 해봤고요. 카드로 포인트 받아서 다 써봤기 때문에 망으로 들어가는 비용 별로 없어요. 승수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많고요. 또 하나는 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민생지원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 뭐냐? 지금 GDP가 잠재 성장률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다. 원래 우리가 2025년 목표 금액보다도 또 얼마나 떨어졌다. 네. 그럼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의 음. 경제 승수를 낼 수 있는 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탑다운으로 설계하는 방식도 있고 거꾸로 이제 어느 정부가 됐든 대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울경 저 SOC 사업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부울경 관련한 산업철도 뭐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본 겁니다. GTX도 A는 가고 있는데 지금 뭐 B, C 중에서 뭐 하나 우선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거.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쟁수 올리기 위한 지원 대책 중에서 이건 SOC로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총액을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총액을 잡아놓고 탑 다운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이 사업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건 꼭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승수라든지 GDP 끌어올리는 방식을 놓고 이 정도면 조금 모자래. 그렇다면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헬리콥터 머니처럼 이거는 자영업에 그냥 풀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방식도 있잖아요. 이런 진짜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효율 방안이 뭔지 이렇게 논의해야죠. 요 생산 이 부분은 지역화폐 부분은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좀 의견이 나뉘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좀? 분명히 코로나19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앞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네. 없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경제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해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시에. 네. 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쉽게 말해서 그 좋은 승수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는 과거에 있던 정책이었고 이제 다 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한다면 사실 효과가 없어져. 어떤 효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네. 100원을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역화폐로 100원을 줍니다. 네. 그럼 내 돈을 안 쓰고 이걸로 써요. 그렇죠. 그리고 끝. 더 쓰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아.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돼 있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기에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안 쓰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내 돈까지 쓰고 승수 효과를 크게 만들었는데 물도 사고 옆에 떡볶이 있으면 떡볶이도 사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지원해주면 그것만 사고 끝나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예산을 쓰고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서 민생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요.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야 줘야 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확 시작해야 됩니다.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가능성 있죠.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 네. 근데 그 코로나 우리 21년 코로나 지원금 때도 다양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된 데는 편의점이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평소에 사고 싶은데 못 산 걸 많이 샀어요, 서민들이. 소고기 안철수가 조롱하듯이 하겠죠. 소고기 사 먹었다. 근데 그때 또 대다수 국민 어떤 반박이냐면 그럼 우리는 소고기 한 번 못 사 먹냐. 사행가족이 꿈도 못 꾸다가 코로나 지금 나와서 정말 사행가족 오랜만에 한번 사 먹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반박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역 앞에는 현금성 복지지원이 아니라 저금 부담이다. 장롱 안에 못 넣어놓잖아요. 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도 얼마나 썼느냐 했을 때 대부분 사용된 걸로 나가요. 사용 기한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환력이 높죠. 뭐 우리 한계소비성향으로 말하든 뭐로 말하든 간에 거의 100% 가까이 쓰여져. 한번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19년 2번 받았는데 안 쓰고 둔 사람 있는가? 안 썼으면 바보죠. 근데 이거는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딱 그것만 쓰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너무 이제 애절한 경우에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전남 강진에서 지역 화폐를 아동수당으로 줬단 말이죠. 지금 만 7세까지 중앙정부 딱 10만 원 아동수당을 주답니다. 그거는 출생률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안 죽으면 낫지만. 근데 강진은 머리를 써가지고 지역 화폐를 60만 원 아동수당 더 줬더니 출생률이 2배로 뛰고 지역의 소비가 대폭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한 거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리고 종로는 국민의힘 구청장인데 지역화폐를 열심히 홍보하고 지역화폐로 공공배달을 시키면 할인을 추가로 해줘요. 공공배달업은 중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확 깎아주고 땡겨라든지 뭐 지자체 공공배달업을 써가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거기다 지역화폐까지 쓰면 할인을 더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미 지역화폐로 할인이나 할증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배달업 써서 소상공인도 좋고 거기다 할인이 추가된단 말이죠. 이거 누가 봐도 좋잖아요. 논란은 있지만 이런 정책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은 천사고 지역화폐는 악마다라는 그런 기반하에 계속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대안을 내놔야죠. 민생회복지원금도 안 된대요. 추경도 안 한대요. 지역화폐도 싫대요. 그럼 어떻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금? 코로나 비상계획에 자영업자가 20만 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때하고 IMF 때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에 지금 달해요. 1년에. 하루에 3천 개씩 문 닫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빠져요. 상반기에 0.2% 역성장 있잖아요. 대안을 내놓고 논쟁을 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복지 확대 뭐라도 내놓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 빌린 돈 일부는 탕감해 준다는 주장도요. 미국도 학자금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논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좀 정말로 이제 뭐 이준석 후보님이 던진 논쟁거리를 꼭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어떤 반론 이거에 대해서 또 논쟁할 생각 뭐다 좋은데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진짜로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지연 말단적인 퀴즈풀이를 계속 했어야 되는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고요. 이 꼬리를 문 논점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20-30분 얘기 좀 나왔다고 네. 보고 마지막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식으로 돈을 풀다 보면은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박을 꼭 해야 되냐고 또 좀 답답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답답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이 어려운 주제를 만약에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논쟁하려면 제가 볼 때는 박사급들하고 몇 시간 얘기해도 드라마틱하게 설명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나 예전에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건에서 충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없어요. 그런 어떤 충격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옵니다. 짐바브웨는 예를 들어서 소형자본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엄청난 1차 대전 후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 충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건값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안도 아닙니다만
몇 달 전에 민주당 아니라고 다 해봐야 끽 해봐야 20-30조예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안 한다고 했는데 편성한 돈이 13조입니다. 네. 늘어봐야 10조예요. 그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준석 후보의 공격은 그럼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 얘기하자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예? 무식한 논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